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75번째 시간으로 행복론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론2, 이해와 감상. 이 프랑스의 철학자는 가장 비철학적인 학자이다. 생애의 대부분을 루앙과 파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지낸 알랭은 체계적인 이론을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고 문외지 NRF에 매월 짤막한 수필을 썼다. 플라톤, 칸트, 데카르트, 꽁트 등에게서 그가 배운 것은 결코 학설이 아니었으며 대상을 살피는 능력이었다. 그 풍부한 교양과 유연한 지성은 그로 하여금 추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부질없는 장난을 하는 패단을 지양케 하고 정치, 경제, 문학, 교육 등 인간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정신을 돌리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상아탑에 갇혀서 곰팡내나는 서적을 덜추고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라 거리에 뛰어나와 생활을 맞이한 지성인이었다. 행복론은 어마어마한 철학적 저서가 아니다. 그는 구체적인 것, 일상적인 것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유적인 공리공론을 배격한다. 1906년으로부터 1924년에 걸쳐 쓴 수십 편의 수필을 모아서 엮은 이 책은 우리에게 생활을 지혜를 베풀어 주려는 것이다. 물론 제1장부터 93장까지 차례차례 읽어 나감으로써 알랭이 펴나가는 행복의 이론을 따라가 보는 것이 좋겠지만 아무데를 덜쳐봐도 우리는 귀중한 근거를 얻을 수가 있다. 가령 우월할 때 제38장의 권태라는 제목의 2, 3페이지를 벗으로 삼고 초조할 때는 제70의 인내를 충고자로 맞이하는 식으로 말이다.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것보다는 누워서 읽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긴장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피곤한 실내를 들어가면서 평이한 문장으로 꾸민 이 책을 일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의 길을 막는 긴장된 정신의 소유자를 위한 복음서이다. 알랭은 이미 1912년에 자기가 고민해서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을 우리에게 다정스럽게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그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친절한 의사이며 이 한 권의 책에 정신의 보건학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좋을 것이다. 알랭은 모든 자신 있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괴로워하는 환자 앞에 자기 깊은 학식을 너르르 꽂지 않고 병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려고 한다. 즉 행복이란 무엇이냐는 식으로 직공법을 취하지 않고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왜 불행하게 느끼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알랭은 과학적 합리주의자이다. 그는 아무리 복잡한 현상을 보더라도 그 근본적 이유를 단순한 곳에서 발견한다. 우선 제1장 이야기가 재미있다. 울음을 그칠 줄 모르는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유모가 별의별 가정을 다 세워본다. 성격이 틀려먹었다 하느니, 부친을 닮아서 그렇다느니 하면서 그러나 마침내 어린애의 몸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내고 이것이 모든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노여움, 슬픔, 짜증, 절망 등 그 숱한 해독적 정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철학적 설교도 필요 없고 우리 마음속에 꽂힌 이 바늘 한 개를 가려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제1의 요건이다. 더구나 이 바늘은 무슨 신체적 장애에서 올 때가 많은데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한없는 고민의 누각을 쌓아 올린다. 그래서 흔히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민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잠이 안 온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알랭은 냉정하게 원인을 살필 것을 권고한다. 사실은 운동이 부족하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고민이 생겨 심지어 인생을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매일 저녁 30분의 운동이 염시주의자를 낙천주의자로 변신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알랭은 자기가 몹시 싫어하는 파스칼을 예로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몸이 불편했던 파스칼은 별이 많은 것에 겁이 났다. 그런데 별을 보고서 그가 느낀 불길한 전율은 아마도 창가에서 몸이 추웠기 때문에 왔을 것이다. 만일 건강한 시인이라면 별과 벗삼아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제4장. 그 다음으로는 항상
활동적이어야 한다. 부질없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난감한 처지가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알랭은 사상 자체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가이며 소위 곤거위 불선이라는 공자의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가령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그렇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한가한 사람의 생각이며 다급한 일이 생기면 곧 사라져 없어진다. 아무도 싸움터야말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생각하지 않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삶을 충실히 꾸려나갈수록 삶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감소된다는 역설이 태어난다. 제37장. 이하여 알랭은 집념과 고독을 버리고 행동이라는 구역 자체에서 행복을 찾기를 권고한다. 무엇보다도 자아를 캐버리는 악습을 버려야 하며 눈을 외부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 절대로 정념과 웅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인간이 정념에 쏠리고 자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종교와 숙명론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비관적 태도는 기분의 문제이고 낙관주의는 주지의 소선이라는 그의 말은 생활의 복음서의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바꾸어 말하면 불행해지기는 쉬우나 행복해지기는 어려운 것이며 의지와 용기와 힘으로서 구체적인 장애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행복은 곧 득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알랭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한 권의 책으로서 서민의 양식을 집대성해 놓았을 뿐이다. 재미있고 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의 독특한 문장 속에서 생활인의 철학이 담뿍 담겨 있다. 그것은 동시에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사람들의 꿋꿋한 낙관주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미 세계 명곡으로 번역되어 만인의 반려가 된 이 책은 피로한 정신에 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지친 몸에 강장제를 베풀어주려고 한다. 알랭은 믿을만한 의사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